프랑스 최고급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번호표가 들려 있고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런 상황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볼트 레말이에요. 주방요리기구의 선구적 회사인 글로벌 프라임 트레이딩에서 총구매 책임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사에서 나와 대기업의 주방요리기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평판이 좋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선별해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꼼꼼하게 신중하게 일을 해야 해요. 현재는 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넉넉한 돈을 갖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유럽 장인의 전통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파스타 냄비와 우아한 프랑스 와인 저장고만이 진정한 주방기구의 정수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 제품들을 선별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시아 제품들이 기본적이고 세련됨이 부족하다고 여기게 된 불쾌한 경험이 있어요. 2년 전쯤 저는 오래된 친구 마크와 함께 유명하다고 이름이 난 중국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날 저녁 메뉴를 고르며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곧 주문한 밥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조리 방식의 차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밥을 한 입 먹은 순간 불쾌한 맛과 함께 미묘한 화학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식사가 진행되던 중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티볼트, 이 냄새와 맛 혹시 주방기구 때문 아닐까? 그의 말에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 프라임 트레이딩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나름 주방요리기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마크도 프랑스 주방요리기구는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여기 요리도구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분명 이곳에서 사용된 조리도구는 우리가 신뢰하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것 같아 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의 대화는 곧 음식의 이상한 냄새와 맛이 바로 저급한 조리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시아 식당을 꺼리게 되었고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상한 냄새와 불쾌한 맛이 주방기구의 질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그 후로 아시아 식당을 찾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실패를 넘어 제 신념과 취향에 깊은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저를 더욱 철저하게 유럽의 전통과 품질을 고수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뜻밖의 뉴스를 들었어요. 뉴욕의 고급 매장에서 한국의 AI 기반 전기밥솥이 막 출시되었다는 발표였어요. 저도 전기밥솥? 정말요? 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먹으니까 밥솥은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프랑스가 만든다면 한국 밥솥쯤이야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기밥솥으로 요리하는 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거든요. 프랑스 홈쇼핑 업체의 주방 조리도구 납품건으로 회의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새로운 전기밥솥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들어서자마자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신제품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이번에 홈쇼핑에 납품할 유럽 제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믿음과 선택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 출시된 한국 전기밥솥에 관한 다소 놀라운 뉴스였어요. 긴 줄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송에 비춰졌어요. 놀라운 광경을 본 것처럼 고객들이 매장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극적으로 전개되었어요. 저도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어떻게 단순한 전기밥솥 하나가 이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 제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함께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전기밥솥이 요리 시간, 온도, 그리고 물의 양까지 조절하는 고급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어떤 쌀이든 완벽하게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기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한국 전기밥솥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신기술이 제가 오랫동안 높이 평가해온 유럽 제품과 맞먹거나 더 뛰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제 호기심이 옛 의심보다 더 커졌어요. 그 흥미진진한 날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글로벌 프라임 트레이딩 본사에서 열릴 큰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그 한국 전기밥솥에 대한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의 유럽 주방기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제 확신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한국 밥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 글로벌 프라임 트레이딩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컴퓨터의 낮은 윙잉 소리와 동료들의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큰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큰 스크린 앞에 앉았어요. 저는 믿을 만한 이탈리아 중소 주방용품 회사 제품의 사진과 그래프, 이미지로 가득 찬 슬라이드를 준비했었어요. 사람들이 서서히 회의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공기 중에 신기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들 낮은 목소리로 한국 전기밥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 매진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첨단 AI 기술로 밥을 완벽하게 짓는다더라고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잠시 잊고 있었던 밥솥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제품에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다시 집중을 한 후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는 유럽장인 정신의 유산에 대해 명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파스타 냄비와 프랑스의 우아한 와인 저장고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제 슬라이드는 깔끔하고 세부 정보가 가득했어요. 저는 이 제품들의 품질과 전통에 대해 굳게 믿었고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왔는데 휴게실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영상에는 매장 밖에 긴 줄을 서서 들끓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카메라는 군중들의 웃는 얼굴, 설레는 표정, 그리고 전기밥솥을 움켜쥐는 순간의 놀라움을 포착했어요. 영상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온 도시가 한 제품에 휩싸인 에너지의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영상을 보고 서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쪽에 앉은 한 동료가 제게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전기밥솥 하나가 이렇게 화제를 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간단한 기기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 자신감이 살짝 흔들렸어요. 한 직원이 티볼트, 이 제품이 자동으로 요리 시간과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 보셨어요? 사용 때마다 배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감탄했어요. 저는 믿기 어려우면서도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제가 유럽 제품만 고집하면서 납품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제품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첨단 기술, 풍부한 전통,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세상은 이제 변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전기밥솥에 대한 커져가는 호기심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많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었기에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최고의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정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음식이 단순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김치, 불고기 같은 기본 요리들 뿐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지난번 중국 식당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이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선뜻 가벼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저녁 시간보다 조금 빨리 정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 외관은 모던하고 깔끔했어요. 큰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와 내부가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절한 안내원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즐거움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흥미로운 대화들이 조그맣게 들려왔어요. 저는 안내받아 제 테이블로 가게 되었어요. 탁자는 반짝이는 식기도, 섬세한 접시, 그리고 작은 잔들로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어요. 벽에는 전통 한국 디자인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어우러진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곧 아름다운 웨이터가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정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 밤은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설렘을 느꼈어요. 과연 이곳이 무엇이 특별한지 궁금해졌어요. 웨이터는 이 식당의 셰프 한민서님께서는 최근 완판 기록을 보여준 첨단 기술 한국 AI 전기밥솥을 사용해서 요리를 한다고 귀뜸해 주었어요.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니라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 온도, 물, 그리고 쌀의 종류까지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번 완벽하게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전통 요리 방식을 학습하는 디지털 셰프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주방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살짝 엿보이는 주방 안에서 셰프는 능숙하게 움직이시며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조리대 위에 놓인 세련된 기계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AI 전기밥솥이었어요. 밝은 터치스크린이 달려있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지만 옛 요리 방법을 존중하는 느낌이 물씬 났어요. 마치 수많은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잠시 후 셰프 한민서님께서 첫 번째 요리인 전복 돌솥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어요. 그 향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밥은 완벽하게 포슬포슬하고 반짝였어요. 한 숟갈 맛을 보았을 때 입안에 풍미가 터지더라고요. 밥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쫄깃함이 느껴졌고 풍부하고 위안이 되는 맛이었어요. 한 입 한 입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즐기며 저는 셰프 한민서님의 한식에 대한 열정을 들었어요. 저희는 오래된 레시피와 요리법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들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아해요. 라는 간단하면서도 진솔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기밥솥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징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분들이 한식에 대한 애정과 현대 기술이 전통의 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신나 보였고 저도 모르게 함께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식당에서의 식사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열정과 역사, 그리고 기발한 혁신이 어우러진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인들이 전통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 그리고 현대 도구를 통해 그 전통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행복과 영감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밤의 특별한 모험이 한때 제가 무시했던 문화를 다시 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했어요. 정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한국 요리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바쁜 항구 도시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부산이 전통시장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부산의 김해 비행장으로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친절한 얼굴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활기찬 에너지와 많은 작은 상점들로 유명한 부평 깡통 시장을 찾았어요. 택시가 복잡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우뚝 솟은 건물과 옛 스타일의 시장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색감, 냄새, 소리들이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을 주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목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좁은 골목길은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 이름을 외치며 붐볐고 사람들은 흥정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 생생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오래된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작업장을 발견했어요. 간판에는 이동훈 전통 가마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업장은 작고 소박했으며 나무 벤치와 벽에 걸린 도구들이 보였어요. 방 한가운데에서는 한 노신사가 망치와 금속을 다루며 정성스럽게 작업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랜 세월 한국 전통 가마솥을 만들어 오신 이동훈 씨였어요. 이동훈 씨는 저를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이 가마솥들이 한국 가정에서 수세기 동안 밥짓기에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각기 다른 모양과 디자인의 가마솥들을 직접 보여주시며 각 가마솥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아요. 우리 조상의 정신과 완벽한 밥짓기의 비밀이 담겨 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동훈 씨 가족 대대로 전해온 가마솥 제작의 예술 과정에 대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재료의 신중한 선택, 금속을 두드리는 솜씨, 그리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모양을 잡아내는 섬세한 과정들이 전통과 과거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동훈 씨의 작업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어요. 한평생을 전통을 지켜온 분이 소박한 말 한마디와 꾸준한 작업 리듬에서 이전에 보았던 한국 전기밥솥의 마법이 단순한 현대 기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노력과 정성 그리고 가족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작업장을 떠나기 전 이동훈 씨는 작은 토큰, 즉 점토로 만든 미니어처 가마솥을 건네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유산의 작은 조각이에요. 음식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져야 나온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감사하며 잘 간직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분주한 시장을 걸으며 저는 설렘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시장 곳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어요.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면과 전통적인 뿌리 모두를 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동훈 씨 작업장에서의 경험은 한국 유산의 깊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었어요. 단순히 멋진 기계나 스마트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의 역사와 그들이 담아낸 정성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부평 깡통시장을 떠날 때쯤 제 마음은 한층 풍성해진 느낌이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지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부산의 활기찬 시장을 떠난 후 저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서울은 여러 매체에서 영상으로 뉴스로 많이 들어본 곳이었지만 한국 방문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미리 한식 스마트 키친 연구센터에 메일을 보내고 특별 방문을 예약했어요. 그곳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주방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적인 실험실이었어요. 전통 요리법이 현대 기술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연구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친절한 안내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져 있었고 밝은 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에는 에너지와 창의력이 넘쳤어요. 저는 연구센터의 수석기술 책임자 박영진 님을 소개받았어요. 박영진 님은 40대 초반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분이셨어요. 우리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박영진님은 저를 부엌과 첨단 워크숍이 결합된 듯한 큰 실험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곳곳에 다양한 기계, 도구, 컴퓨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간단한 디자인부터 터치스크린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달린 매우 현대적인 모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기밥솥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특히 사진으로만 보던 옛 전기밥솥과는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인 모델에 마음이 끌렸어요. 박영진 님이 그 최신 AI 전기밥솥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 제품은 수천 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온도, 수위, 그리고 넣은 쌀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매번 배치마다 학습하며 완벽한 밥을 지어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에 전기밥솥에 이렇게 많은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이어 박영진 님은 저를 시연구역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엔지니어 팀이 여러 가지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쌀을 전기밥솥에 넣고 디지털 패널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기계는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고 벽에 걸린 타이머는 카운트다운을 표시하며 밥솥의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며 분석 중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박영진 님은 이 기계가 현대적이면서도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가마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가마솥을 사용해 밥을 지으면서 온도와 시간을 세심하게 조절하셨어요.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현대 과학과 결합시켰어요. 라고 하시자 저는 한국 문화와 그 역사에 대해 더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저는 시식 가능한 밥을 한 숟갈 맛보았어요. 밥은 완벽하게 포슬포슬하고 반짝였어요. 그 한 숟갈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위안 같은 따뜻함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마치 마스터 셰프의 손길이 닿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식사 도중 저는 박영진 님께 전통과 기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박영진 님은 친절하게도 흰보드에 도예를 그려가며 이건 마치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옛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도구를 사용해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요리의 정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연구센터에서 몇 시간 동안 실험 과정을 지켜보고 질문도 하며 직접 전기밥솥 조작에도 도전해 보았어요. 매 순간이 흥분과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때 단순한 기술로 치부했던 것이 사실은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걸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껴졌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경이로움과 함께 연구센터를 나왔어요. 한국이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크게 감동했어요.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는 놀라운 영감을 주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옛 아이디어가 최첨단 제품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제 여정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한국 일정은 단순한 정보 탐색과 연구 그 이상의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전통 가마솥 기술과 최신 AI가 결합된 전기밥솥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후에는 이 밥솥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최고의 한국 밥솥을 소싱하려고 여러 업체와 협상하며 꼼꼼하게 검증 절차를 밟았어요. 프랑스로 한국 밥솥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 제품들만 납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제품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여러 관문과 복잡한 규제가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밥솥에 대한 저의 확신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강렬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제품이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제품임을 증명하였어요. 그 결과 모든 인허가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제품이 프랑스로 수입되자마자 백화점에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밥을 많이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홍보한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 기존의 귀리나 렌틸콩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은 현미를 먹을 수 있는 건강식에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이런 섬세하게 디자인된 광고들은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기존 한국 밥솥보다 훨씬 혁신적이고 세련된 제품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판매 당일 백화점 앞은 이미 이 제품을 손에 넣으려는 소비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1시간 만에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제 가슴은 설렘과 감격으로 두근거렸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좌절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을 살린 기술력 덕분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저에게 큰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준 순간이었어요. 제게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은 부모님께 돈을 갖다 드릴 때였어요. 저는 그날 백화점의 완판 성공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디어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이 돈으로 이제는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크게 기뻐해 주셨어요. 저는 다음날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돈과 선물들을 드렸어요. 부모님,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신 보답으로 이 모든 성공을 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기쁨과 자부심에 가득 차 눈물과 함께 축하의 포옹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의 성취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어요. 이제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찼고 이 성공이 앞으로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전기밥솥 수입 사업은 저에게 천운을 가져다 주었어요. 과거 무지했던 제가 구식의 낡은 가치관을 벗어던진 계기가 되었고 제 가족과 부모님께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였어요. 저는 겸손한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